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개념들마다도 조금씩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이제 건강한 체질 내에서 좀 더 보기 좋은 체질이거나 체형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좀 내 몸 만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몸 만들기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한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들 굉장히 말을 하는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네, 정대진 원장님 운동 잘 하셨고 몸 잘 만드셨는데 사실 네. 이제 이 근육량이 너무 과도하게 많게 되면 사실 골골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오. 이제 고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대사량 근육 늘어나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 기초대사량이 너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큰 트럭 같은 거 기름 넣으면은 뭐 300m밖에 못 갑니다.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이 기초대사량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방도 최소한의 우리 면역력을 위해서 필요한 그 3대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들이 너무 적어지게 되면 또 면역력 측면에서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점들을 기억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자 드시면 드실수록 단백질을 드셨을 때 그거를 이제 흡수하고 생착하는 그 효능이 그 이제 30대 넘어가면 10년마다 14.4%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절 쪽으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관절 쪽을 싸고 있는 허벅지 근육들이나 또 이제 뭐 다리 쪽 근육이나 이런 근육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키워 나가면서 어느 정도 관절적으로 부담이 덜 해지게끔 해주는 것이 당연히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백질 생착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음식의 섭취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나운서님께서는 조금 이제 콩 같은 종류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신다면 돼지고기나 소고기 쪽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육류를 콩이요. 진짜 좋아합니다. 전 무조건 고기입니다. 네, 당연히 술과 이제 음주 가무를 그렇죠. 즐기시는 그 소송 원장님도 좋아하시나요? 술과 두부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예, 술은 너무 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과하게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육류 단백질과 콩류 단백질은 몸의 생착률이 다릅니다. 그 미국 FDA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 동양 쪽에서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미국 식약처에서도 그 확인을 해보니까 볶은 콩과 발효시킨 콩,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음식으로 치면 나또 그리고 이제 청국장 같은 그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이제 류신이라는 그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아서요. 노인분들이 섭취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단백질을 생합성시키는 것이 보통 한 30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 안의 독소를 없앨 때 좋은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왕 아나운서님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이제 네. 그 지방간 또 이제 지방이 쌓이거나 또 노폐물 같은 것들도 많이 쌓이고요. 또 혈중에 알코올 농도가 슬슬 떨어지면 또 술을 드시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톡스 해독으로 많이 이제 좀 씻어 놓으면 이제 이런 이제 추후에 어떤 합병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평소의 건강 상태까지도 좀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한방 쪽에서 이제 좀 많이 예전부터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수, 파극 같은 이제 공하약이라고 해서요. 이 설사를 시키는 그런 디톡스들이 있고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SNS 뭐 인스타 이런 거에 이제 유행하는 이제 떴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그 디톡스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레몬 디톡스라든가 뭐 사람 이름 땡땡땡 100일 디톡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 몸에 노폐물을 빼준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독을 조금 이제 많이 좀 몸이 찌뿌둥하거나 하면 해주시는 것이 좀 좋다고 한방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홍수영 원장님, 아무래도 이렇게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임동국 원장님과 홍승호 원장님, 정대진 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그 근육 쪽을 말씀하셨는데 승모근뿐만 우리가 흔히 아는 승모근은 굉장히 유명한 근육입니다. 승모근만 이제 어깨 근육이 아니라 목 쪽에 뒤쪽에 있는 근육 중에서 이제 두판상근, 경판상근, 판 상태로 생긴 V자 생겨 있는 근육들도 이 목과 어깨 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 견갑하근, 대원근. 얘들 뭐냐면 회전근개 그룹이에요. 걸그룹 이름인데 그 멤버가 4명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근육들에서도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그 우리 심부 그 기립근 중에서도 다혈근, 반극근 이런 애들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후두화근이라고 해서 머리 뒤쪽에 그 V자로 받쳐주고 있는 그 근육들도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다양한 형태로 근막 통증 증후군들이 한 가지만 근육 갖고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섞여서 옵니다. 보통 이제 고개가 안 돌아가면서 견갑하근, 극상근, 승모근 이렇게 통증이 있으시거나
숙이는 것이 안 되면서 두판상근, 경판상근, 승모근 상부 이렇게 통증이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잘 분류해서 통증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이것 외에도 우리가 50견 또 이제 회전 근개 파열 근육 자체 근개가 파열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제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정인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추나 그 어깨 쪽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활액낭이라고 해서 이제 활액낭이라고 하는 낭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그 증상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임핀지먼트라고 충돌 증후군들이 있는데요. 우리 구조가 우리 몸이 되게 타이트하고 조밀조밀하게 돼 있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부딪히거나 하면서 통증이 특정 각도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흔한 이유로는 이제 관절염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어깨 통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그러네요.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통증이 나타났을 때 한의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너무 간단하게도 이제 침, 뜸, 그리고 이제 피 빼는 부항, 또 이제 우리 한약 치료 또는 이제 약침 치료 같은 것들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 한방 치료 하시면서도 동시에 되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의 생활 관리입니다. 생활 관리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이 스트레칭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되게 좋은 스트레칭 2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바닥으로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는 것처럼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로 뒤쪽 등 쪽으로 박수를 치는 방법입니다. 숄더 블레이드 스퀴즈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 등 쪽으로 날개뼈를 좁히면서 박수 쳐주는 느낌으로 날개뼈 펴주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효과가 되게 좋은 게 No Money Drill이라는 운동법입니다. 뭐냐면 나 돈 없어 포즈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포즈죠. Why not? 뭐 나 돈 없어 할 때 이렇게 앞쪽에서 손 모신 상태에서 양옆으로 펴주시면서 이 상태에서 목도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요가에서 하는 흔히 왜 우리 좋은 랜드스케이프 좋은 데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방법들이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는데 주의할 점은 강하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팔꿈치는 옆구리 쪽에 부착한 상태로 이걸 회전축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넘기시는 거고요. 이렇게 조이신 다음에 10초간 가만히 쉬고 원상복구. 이거를 하루에 3세트, 1회당 10세트씩 해서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한의사 송승혁 원장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양방과 한방의 얘기들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입과 입으로 구전되는 그런 이제 정보들, 민간요법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바로 이겁니다. 산후조리입니다. 이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의 몸은 이제 내외 또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아이를 육아하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출산의 고통이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거의 100여일간 굉장히 힘든 산후조리들을 겪게 됩니다. 이 산후조리라는 출산 후에 산욕기 동안 일어나는 모든 허약 증상에 대하여 몸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욕기라고 하면 보통 6에서 8주를 얘기하는데요. 한방에서는 산욕기라고 해서 6, 8주뿐만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으로 분만 후 100일까지도 산후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 개념으로는요, 분만 이후에 오로와 부산물들이 잘 빠져나오게 자궁, 질, 생식기 쪽의 기능을 복구하면서 빠른 회복을 또 이제 산후병, 산후풍 등의 이런 증상들을 예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다음으로는 산후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산후조리는 우리나라에서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 몇 국가들과요, 아시아 국가 전부에서도 최소 40일간의 산후조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약간 특이적으로 서양 여성들은 그 골반 자체의 크기가 크고 둥글어서 산후조리가 특별히 필요 없고 출산 이후에 뭐 뛰어다니거나 갑자기 건강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들은 골반이 자체가 작고 또 이제 관절이나 인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산후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과타말라라는 나라에서는요, 정부에서 약 100일간 산파와 간호사를 매일 집으로 보내줘서 이제 산후 관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산후조리가 잘못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송나라 때 부인대전 양방이라는 이 책에서는 산후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산후조리가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바람과 한기를 피하지 않고 이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거나 해서
인산부가 한기에 많이 노출되면 산후풍이 올 수 있다. 그래서 100여일간의 이 산후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후풍이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산후풍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후풍은 전신 통증, 또 이제 전신 증상, 정신신경계 증상을 내포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이 양방에서는 크게 이 산후풍이라는 질환 자체를 통칭하는 명칭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대략 8,000명 정도의 환자들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산후풍이라고 하면 허리, 어깨, 목, 팔꿈치, 손목, 발목, 아랫배, 허리, 골반, 잇몸 등의 통증이 나타나면서요. 전신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다한, 땀이 많이 나고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며 무기력, 오한, 발열, 부종, 소화불량, 또 이제 손발 저리고 탈모 증상들이 전신 증상으로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불면, 우울, 심계항진, 불안, 안면 홍조, 건망증 등의 정신신경계통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궁 자체의 그 복구 부전 내지는 근이형양증, 결핍선 빈혈 등 이런 질환들과는 다르게요. 어떤 원인도 찾지 못하고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산후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후섭생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방에서는 보통 이 5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자, 적한온,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 신기거, 신중하게 적절하게 활동을 한다. 조정지, 정신적인 안정이 필수다. 절음식, 음식 섭취를 많이 조절해야 된다. 금방사, 성생활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들은 현대 우리 산후조리랑도 관련이 있어서요. 적한온, 온도를 너무 높게 한다고 산모를 위해서 너무 높게 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돼서 전해질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산모가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기거, 우리가 이제 안정시킨다고 지나치게 안정을 시키는 것도 불필요한데요. 이 오로 배출을 위해서 또 이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4에서 4주 동안에는 4에서 6주 동안에는 이제 누워만 있지 말고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오히려 너무 빨리 살을 빼려고 하다 보면 산후풍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지, 정신적인 안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건 친척들도 중요하고요. 절음식, 음식 섭취 자체를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너무 과잉하지 않게 먹는 거. 금방사, 최소 6주간은 우리 그 방사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방 산후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방 산후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후 오로 부절, 오로 자체가 끊기지 않거나 3주일을 초과해도 오로가 멎지 않는 증상, 산후 오로브라, 아랫배가 아프며 오로가 소량 또는 전혀 나오지 않을 때, 또 산후 복통, 아침통이라고 해서요. 임신 후에 이제 자궁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옥시토신과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이고요. 산후 부종, 몸이 많이 붓고 일주일이 지나도 붓기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후 비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산 후에 보통 체중이 6에서 8주면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고 최소 6개월까지도 그 남아있는 체중들을 말합니다. 산후 유즙 부족, 모유가 나오는 경로가 막히거나 양이 부족해서 유즙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한방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건강 꿀팁 송승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